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로몬스TV 제146회차 지난번에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 주체성이란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나 이 민주당에서 더블당에서 하는 정책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북한이나 중국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예. 주체성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는 주체의식, 주체사상이라고 하죠. 네, 주체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박 대통령 씨는 주인의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자아의식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요새 얘기 돌아오는 거 보면 굉장히 뭡니까? 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중국 사람인가 또는 공산주의자인가 헷갈리는 그런 그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겠죠. 예.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라지고 이게 전교조가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교사님들한테 지시를 내렸다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자라면 이 말이 안 되죠. 예. 애를 왜 낳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성의 성에 즐거움으로 생기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키워야지 그걸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아빠 엄마라고도 부르지 못하게 만든다. 이건 좀 이상하죠. 예. 쉽게 말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도 없느냐. 이제 요것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보고 고쳐야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일인지 다 알죠. 예, 우리 다 압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여자 때문인 것도 다 알고. 여자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몹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굉장히 갈팡질팡해서 그랬는데 지금 결론은 여자들이 다 안 한다 그러고 돌아온 거 보면 다시 자신감 갖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달래고개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달래고개의 전설. 달래고개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고갯길을 가는데 오누이가 앞에 누나가 보찜을 머리에 쥐고 올라갔답니다. 뒤에서 동생이 그걸 따라가는데 누이의 겨드랑이 사이로 여자 몸이 보이는 걸 보고 자기의 아래를 망가뜨려 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이가 이제 달래나보지 이런 달래고개 전설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달래고개라는 명칭이 많답니다. 한 30군데가 넘는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새 태극기를 거꾸로 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태극기를 거꾸로 다는 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나치스 문양 아시죠? 나치스 문양을 하켄크루치라 그러죠. 이 하켄크루치는 십자가를 뒤틀 겁니다. 꺾은 거죠, 십자가를. 원래는 고대 유럽의 문양이었다는데 히틀러는 나치스의 문양으로 하켄크루치를 썼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꺾은 것으로 반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부정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 나치스가 2차 대전 때 패배하면서 하켄크루치는 뜻이 너무 나빠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근데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국기가 또 있죠. 일장기가 있습니다. 일본도 주축국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우길기, 태양이 퍼지는 일본 일장기죠. 그것도 이제 근데 우길기는 그냥 태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뒀대. 하켄크루치는 금지되고 우길기는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태양이라는 게 좀 우리나라도 태양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뜻이 뜻이 같은 해 뜨는 나라 같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교회를 부정하죠. 예.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교리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종교와 그러니까 북한에는 거꾸스로 들었지만 절이나 교회가 없어요. 다 폐쇄시켜 버렸대요. 1950년 45년 갈랐으면서
절과 교회를 다 없애버렸다. 지하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그럼 이제 그 공산주의 저기 자체가 이론 자체가 이제 교리에 맞지 않아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요거는 이제 1860년대 유럽을 보면은 그 독점 자본주의의 이제 폐해.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돈에 눈이 없어 가지고 피해자가 생겼고 붙지 않아서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이제 좌익으로 가지 않았나. 이게 이제 1860년대 유럽의 모습인데 지금 이런 거 다 사라진 지 옛날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차와 이제 조선왕조의 학정, 탐관오리죠. 그리고 그걸 인해서 이제 연해주로부터 사회주의 사전이 들어왔다는데 사실 그 6.25 끝나고 나서 남한에서는 다 해결이 된 문제죠. 소장농도 없고 소장농 이 박사가 소장농에 다 땅 줘서 그 소장농 문제 해결하고 또 그런 또 그리고 1960년대부터 박 대통령의 울혁명 후에 90년 들어서는 그 경제 철학이 이 사회주의 경찰은 다 소멸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아직도 고집한다니까 좀 우스꽝스럽고 지금은 그 복지국가론으로 다 이렇게 컴퓨터 AI에서 저거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도 그냥 노조도 필요 없죠. 노조가 필요 없어진 세상이에요. 그냥 준 대로 먹고 살아도 아무 불평만 없게 골고루 다 그 혜택이 가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멸된 경제 철학을 참고 하면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의 계급투쟁에 의해서 얽매여 사는 정신이상이라고 할까 이런 그게 보이게 되죠.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는 그 혈통 자체가 북방민족에 속하죠. 예, 쉽게 말하면 흉노 그리고 스키타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의 카스피해 부근에 코카스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코카스 산맥 동쪽에서부터 이제 이주했다 그러죠. 동진에서 쭉 그러니까 그 실크로드보다 더 북쪽 그러니까 초원지 스텝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거기 이제 근데 그쪽에도 우리하고 혈통 같은 민족들 막 위구르, 타타르, 주로 스탄 같은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우리가 같은 민족들 토번, 티베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금나라, 여진은 이제 말갈족이죠. 청나라, 용나라 수도 없이 북방민족들이 다 이제 우리하고 같은 핏줄이죠. 그리고 신라의 금관청에서 나온 금장구가 바로 스키타이들의 유물과 같답니다. 그래서 신라의 귀족들은 스키타이들의 후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돌골, 그리고 몽골, 그리고 불가리아,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핀란드. 이제 이것이 왜 이들이 우리와 형제냐? 핏줄이 같아. 언어가 이제 문법이 같습니다. 발음만 틀리고 어순과 문법이 같기 때문에 이 증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 모국어란 모국어.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같은 언어를 배웠다. 그럼 이제 사실 일본말도 우리말하고 다른 점이 발음만 틀리 똑같다 그러죠. 예. 경상도 전라도가 사투리가 전혀 틀리죠. 그래서 그렇지만 억양 틀리지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큰 형제 국가들이 쭉인데 이게 왜 우리가 별로 친하지도 중국만 친한 요게 이제 제가 역사를 보면은 통일신라가 될 때 선덕여왕께서 그러니까 김춘추 태종무량이 신라 김유신 장군 해가지고 백제하고 고구려가 삼국이 매우 싸웠죠. 예. 여기에 이제 누굽니까 선덕여왕께서 김춘추 딸 선덕이 당수에게 시대에서 자수를 보내가지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달라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서정방이가 원정으로 오게 되죠. 백제가 결국 멸망하는데 황산벌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리고 이 백제는 망한 뒤 일본으로 가죠. 예. 그 이제 그런 우리 형제국들이 북방민족을 쭉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서 몽고 고원지대로 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 연해주를 거쳐가지고 어디입니까 베링해로 거쳐서 아메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아메리칸 인디언이 우리하고 또 핏줄이 같답니다. 언어가 아메리칸 인디언 언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같대요. 그래서
아파치라는 말도 뭐 아버지란 뜻이 되고 뭐 거기 이제 많죠. 인디안 언어들 그런 거 있고 또 뭐 체로키 인디안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스테카 문명, 마야 문명 이게 이제 전부 우리하고 같은 빗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기 언어가 같대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뭐 아파치 토마호크는 돌도끼라는 뜻이라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미국이 들어오고 나서 그쪽은 많이 통하지만 북방은 그 사상 때문에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냉전 끝나고 나니까 많이 우리가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뭐 이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교류가 없습니다. 그때는 6.25 전은 사상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는 많이 통했어요 거기가. 근데 6.25 끝나고 나서 냉전시 들어오면서 왕래할 수 없이 요새는 많이 가까워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를 보면은 저희 초등학교 시절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시절 고구려 신라 백제가 따로 각각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쪽에 이제 가야가 있어요. 가야가 외죠 외.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수업을 받다 보면은 누가 삼국승리를 하냐 이게 제일 그 문제거리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중국한테 우리가 졌죠. 예.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제 그 통일신라가 됐어요. 그게 이제 이게 이 그리고 나서 1500년을 중국의 뭐 속국으로 살다가 뭐 속국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시대에 와서 일본이 그 청나라 이기고 저기 러시아를 이겨가지고 소위 이제 그 일제 시대가 오죠. 예, 일제 강점기 이렇게 말하는데 요게 이제 쉽게 보면 외죠 외. 예, 외정시대라 그래요. 외정시대라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50년 이상 노력을 했죠 우리가. 그래갖고 지금 그 일본하고 경제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공장 그 위치 일본은 아주 그 국토 자체가 공장으로 뒤덮여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공장으로 뒤덮여 실력도 비슷하고 나라 모습이 일본하고 복잡한 같이 똑같아져 갔어요. 그래서 이 일본처럼 이렇게 되는데 벌써 세월이 제가 72년에 대학을 때 벌써 2020이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그 60년대 말, 그러니까 66년, 7년경인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들리는 말로 일본에게 50년 뒤돌아졌는데 진짜 그 말이 맞아 들어가가지고 지금 일본보다 뭐 앞서거나 있어거나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 왔죠.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일본이 우리를 많이 뒤에서 도와줬죠. 예. 뭐 미국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유학도 전부 그쪽으로 하고 뭐 너무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공계에 가서 30명이 넘습니다. 우리 아직 하나도 없죠. 평화상, 문학상이 있다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인문계통은 상으로 별로 쳐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일본이 그 노벨 수상자가 31명인가 된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와서 느끼는 건데요. 옛날에 저희 세대 때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결혼하고 이게 이제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틈인가 요새 돈이 제대로 돼. 그래서 요런 일이 일어난 걸 가만히 살펴보면 김영삼 씨가 문민정부 들어와서 노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노조 때문에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국유화론까지 나오는데 이제 국유화하게 되면 경제생활은 끝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삼전 그 업체들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거기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급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복지국가에서는 따질 것도 못 되죠. 예. 이제 이걸 이제 옛날 저희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박태훈 시절에 그 취직률이 600%씩 600%. 근데 지금 취직하는 청년 실업이 160만이고 2030, 3040, 다 합쳐 300만도 더 된다죠. 예, 실업이. 그러니까 앞길이 안 풀리니까 막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막 암 생기고 국민들이 다들 그냥 전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괴로워가지고 이 아주 골치 아파 머리가 아파 죽기 여기다가 이제 부정선거가 겹쳐가지고 그냥 지금 아우성이죠. 올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또 안 맞아요. 이 국방 정책을 하면 또 무조건 북에다
북에 대해서 전쟁 나면은 우리 다 죽죠 여기. 예. 과연 우리가 통일하 북에 끌려가서 통일하면 여기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우리가 북을 품어야 되는데 품으려면 북이 그러니까 독일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질 못하고 이제 왜 이렇게 되냐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살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생활한 지 벌써 50년이 넘어요. 그래서 6.25 때 6.25 그 사람들 확 밀어 통일돼버렸으면 이렇게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되지 않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근데 그럼 우리가 잘 살겠어요? 우리는 다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서로 경쟁하고 내가 조금 너보다 낫게 잘 살려고 애써서 그래서 잘 살게 된 건데 이거를 그냥 다 국유 일사천리 갖게 하면 사실 동구나 공사권은 그래서 망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망했는데 요새 자본주의를 되면 조금씩 옛날로 돌아가는 중인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다시 우리를 거꾸로 가니까 국제사회에서 야단 욕 먹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독일처럼 되는 게 가장 좋죠. 독일은 서독은 동독을 샀다 그러죠. 그렇죠. 소련으로부터 사기도 하고 권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중반에 그 독일 사람들은 소련 기술자들이 그 서독에 가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 자본주의를 기여시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독에 파괴되는 소련 기술자를 이제 그래서 브란트 수상 시절에는 막 간첩이 들끓어가지고 나라가 위험해진 적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동독을 그냥 그 뭡니까 그 정막이 부서지고 통일을 했죠. 예. 그래서 역시 강대국이나 서독이 그냥 독일을 가져가 버렸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러면 다치는 사람도 없고 뭐 깨끗하고 우리 기업이 올라가서 통일 일으키면 북한도 금방 잘 될 텐데 이제 흡수통일제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저기 왜 사람들이 잘 왜 특별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요새 그 호남 반도체 문제도 나오고 그 수원 공항 이전 얘기가 나옵니다. 군사공항 전용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공항이나 그러니까 저 동천 대구의 대구공항 그리고 수원공항 오산공항 이런 게 말입니다. 광주공항도 그렇지만 전부 일제시대 만든 거죠. 예. 일본 애들이 그 저 보니까 저기 그죠 대륙층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대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토개발 계획이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사공항들이 다 이제 그 저기 나라를 방어하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대륙층을 만든 것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6.25 때 쓰고 또 미군이 쓰고 지금 우리가 또 쓰고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나라 모습에 맞게 그렇게 선거제를 놓는데 요새 이걸 자꾸 다 이렇게 하면은 이러다 국방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또 데모하는데 또 미국의 경제 수탈 아니 미국이 경제 수탈했다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원조를 먹고 살고 저희 어렸을 적에는 식량 부족 때문에 우유하고 강냉이죽을 계속 매 전쯤 때마다 먹은 기억이 나는데 미국이 그 원조가 없었으면 그거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수탈이라는 얘기가 제가 그 부산 마산 부마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로 돌아가서 그때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 부마 사태라는 그 부산 마산 지역이 워낙 그 보수가 셉니다. 우리보다 보수가 세요. 그래서 그 노조가 좀 일어날 때가 아닌데 거기가 노조가 돼가지고 좀 이상 이게 잘 살면서 왜 그렇게 심하게 분노해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그 당시만 해도 아직 79년이니까 아주 옛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 지금 그때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리고 특히 광주 뭐 저 광주하고 부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부마는 공단이 돼가 사상공단하고 창원공단이 있죠 거기에 그 노사 문제로 늘 시끄럽지만 거기는 굉장히 그 보수도 많이 주고 좋은 데였어요. 지금도 강성노조가 판을 치죠. 예. 근데 광주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거기는. 왜냐하면 공장도 별로 없고 농촌이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곡창지대 중심입니다. 그 농촌에서 민주화 운동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예. 그래서 뭐 지만원 박사에게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믿어지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그 지주와 소작농지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6.25 전에 그 토지개혁해가지고 다 없앴죠. 예. 그러니까 지주가 없어지고 소작농은 전부 토지를
받았죠. 예, 그래서 그 아주 그 소상공인이 없어진지 거기서 끝까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북으로 도망갔죠. 그 누구니까 박건영이 같이. 근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토지를 다 배분해 주니까 그 토지가 자기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 그 문제가 많았지만 이거 개발 잘한 게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예. 보통 차는 또 낙농해가지고 축산업 해가지고 뭐 차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소돼지 닭 오리 이거 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유 고기 마음 놓고 먹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6.25 때도 그쪽 지역에 이제 그 파리가 없었대요. 파리가 없으면 다 저기 이박사가 다 없어. 근데 요새 와서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좀 왜 이러나. 광주 이후로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기 네 그럼 이걸로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저기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저기 많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